9월 1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 효과가 연장된 2차전지주 강세를 바탕으로 코스닥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TSMC가 아닌 타업체를 통해 AI 칩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2%대 강세를 보이면서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선물옵션 만기일로 장 후반 변동성도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현물 순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은 장 막판 순매수로 전환했고 2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확대했던 연기금은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양시장 전업종이 상승했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거래대금은 여전히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긴 휴장을 앞두고 경계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를 소화하면서 상승세가 연장됐습니다. 기술주 강세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8월 PPI와 근원 PPI는 각각 전월 대비 0.2% 그리고 0.3%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으나 전년비로는 예상 하회 및 둔화세가 확인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명 증가한 23만 명으로 3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글로벌 장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수 불안 심리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ECB 금리 인하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ECB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로 22bp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0년물 입찰에서 수요 약화가 나타나면서 주요 트렌치의 금리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가지표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면서 베이비컷 인하 기대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우회적으로 B컷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FOMC까지 경계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는 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증시에서 기술주 강세가 유지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부진과 거래 위축세 개선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연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BOJ의 엔화 강세에 대한 경계 재부각이라는 제목으로 오재영 연구원의 자료입니다. 네, 7월 이후 빠르게 하락했던 달러가 좀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축소되면서 9월 연준의 B컷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지역의 이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단기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9월 연준의 FOMC라는 주요 이벤트를 앞둔 좀 대기몬드 영향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달러 100에서 101 포인트가 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좀 제시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현 레벨에서 좀 변동성이 좀 축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까지 지속됨에 따라서 달러의 추세적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연말까지 B컷 기대가 좀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달러는 100에서 101 포인트를 하향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제 엔화의 좀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의 하락세가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좀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지난 7월 말 저점이었던 140 레벨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엔화의 강세는 아무래도 미일 금리차 축소된 영향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엔화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BOJ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에 엔화가 140엔까지 좀 밀렸었는데 이때 이제 BOJ 정책심의위원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 9월 20일에 지금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4분기 또는 내년에 대한 그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BOJ도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OJ의 매파적인 그 태도에는 연초 이후에 좀 소비자 물가 흐름이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일본의 물가는 다른 국가들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그 사이클에 좀 진입하고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이제 전월비 물가가 0.4% 정도로 좀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일본은 엔화의 급락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높은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 이제 7, 8월에는 실질 임금도 전년비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좀 물가 압력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의 강세나 유가의 추가 하락은 시차를 두고 물가 압력 완화로는 이어지겠지만 지난해 4분기 달러엔 평균이 147임을 감안하면 BOJ는 계속해서 좀 엔화를 강세로 즉 밑으로 누를 요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BOJ는 아마 좀 6개월 내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제약바이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9일 이제 하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시키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 제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내 입법되더라도 유예 기간이 32년 1월까지임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주요 데이터가 있으셨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랭라자의 병용요법인 마리포사 임상 3상 추가 분석 결과가 나오셨고 특히 이제 36개월 시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전체 생존율 데이터도 보다 고무적으로 변화한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큐 같은 경우는 트랍2 타겟 ADC를 비소대포 폐암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화학요법 대비했을 때 유의미한 생존율의 통계적 미달성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이 집단 같은 경우는 비편평세포 폐암에서 사망 위험이 16% 줄었지만 편평세포 폐암에서는 9.4개월로 관찰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베링거 인게라임이 진행하고 있는 3상에서 올해 7월부터 해당 임상에 참가한 1,500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안정성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동향이 확인되셨습니다. 국내 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레이저티니 병용요법이 미국 NCCN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활약을 점진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계시며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트랍2라는 ADC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후보 물질의 향후 임상 결과 도출에 귀추가 쏠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중기 후기 단계의 특발성 폐섬유증을 개발하고 있어서 3차 IDMC에서 확인된 데이터의 지속성이 4차 IDMC에서 재확인된다면 글로벌 피어들과 함께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 자료입니다. 한유권 연구원입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국내 대표 웨어러블 로봇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재활훈련 보조기기 메디, 일상생활 보조기기 숫, 개인 골격계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기어 등 다수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 분야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현재 방산, 물류, 건설 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요 자료에 따르면은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모델링부터 해서 임피던스 조절하는 모든 이 과정에 있어 풀 라인업을 현재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신제품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재활의료 로봇인 엔젤메디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의 제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 외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으로 공급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또 4Q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진출하게 되는 국가는 APEC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차순으로는 유럽과 북미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EC 지역은 이미 현지 파트너사 선정이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빠르면 연내 진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캐펙스 투자는 대부분 상반기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 집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장 후에 락업 물량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연휴 이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